안녕하세요. 돈줄레오입니다. 오늘도 반가워요. 지루하지 않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수출 기업들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이른바 상호 관세에 대해 위헌 무효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관세 걱정 끝인가? 혹은 우리가 약속한 470조 투자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판결이 한국 기업과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미칠 영향을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판결의 요지. 대통령의 만능 치트키가 사라졌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IEEPA, 즉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전방위적인 관세를 매겨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세는 세금이다. 세금을 매기는 권한은 의회에 있지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핑계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칼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 결과 IEEPA에 근거한 15% 상호 관세는 즉시 무효가 됐습니다. 비유하자면 대통령이 포크레인으로 통째로 밀어버리려던 관세 장벽이 무너진 셈입니다. 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네요. 또람프, 아니 대통령의 손에는 여전히 301조나 232조 같은 정밀 타격용 삽이 들려 있습니다. 두 번째, 3,500억 불, 한화 470조 원, 대미 투자의 운명은? 가장 뜨거운 감자는 한국이 약속했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조선, AI, 에너지 분야에 쏟아붓기로 한 돈이죠. 기업들의 고민. 관세가 무효라면 굳이 미국에 그 엄청난 돈을 들여 공장을 지어야 하나? 라는 회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전망. 이미 우리 국회도 대미투자특별법을 추진 중이고 이 투자는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안보동맹의 성격이 강합니다. 트럼프는 판결 직후에도 투자 약속 안 지키면 다른 법으로 더 세게 때리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어 투자가 전면 철회되기보다는 협상 조건이 재조정되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환급금 잭팟. 기대는 하되 서두르진 마라. 관세 무효 판결이 났으니 그동안 낸 관세를 돌려받아야겠죠. 하지만 절차가 만만치 않습니다. 누가 받는가? 한국 수출업체가 아니라 관세를 직접 납부한 미국 내 수입자가 주체입니다. 현지 법인이 있는 대기업은 유리하지만 일반 수출업체는 수입사와의 복잡한 정산 과정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받는가? 이미 정산이 완료된 과거분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현재 통관 중이거나 이의 신청을 해둔 물량 위주로 환급이 이루어질 겁니다. 지연작전.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나 행정 절차를 통해 환급을 최대한 늦출 가능성이 큽니다. 준비는 하되 당장 내일 통장에 입금되는 돈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단기적인 주가 향방. 누가 웃고 누가 울까요?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를 호재로 보지만 종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립니다. 유리한 기업. 순수 수출 중심 기업과 조선, 방산. 미국 현지 공장이 없어 관세 폭탄을 정면으로 맞던 수출주들은 즉각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립니다. 특히 미국이 목말라하는 조선업은 협상력이 높아져 가장 강력한 수혜주로 꼽힙니다. 불리하거나 애매한 기업. 현지 생산 올인 기업. 관세를 피하려고 미국에 수조 원을 들여 공장을 지은 기업들, 가령 현대차, 삼성, LG 등은 역설적인 상황에 놓입니다. 한국에서 편하게 수출하는 경쟁사들에 비해 미국 공장의 높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 생산의 프리미엄이 희석되는 구간입니다. 다섯 번째, 트럼프의 넥스트 무기. 우회 공격의 시작.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임시 관세를 선언했다가 하루도 되지 않아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IEEPA가 막히니 다른 법으로 우회하는 것이죠. 자동차, 철강. 여전히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232조 영향권에 있습니다. 중국 공급망. 301조를 활용한 타겟팅 공격은 더 정교해질 겁니다. 결론, 전면적인 관세 쓰나미는 피했지만 이제는 품목별로 날아오는 정밀 타격을 견뎌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종목의 주가 예상입니다. 미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우리 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준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전면 관세라는 거대한 불확실성이 거쳤고 470조 투자 카드를 더 유리하게 쓸 수 있는 판이 깔렸습니다. 하지만 환급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트럼프의 우회 공격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미국 매출이 많다는 이유 하나로 좋아할 게 아니라 내 종목이 정밀 타격 대상인가 아니면 순수 수혜주인가를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순수 수혜주부터 보겠습니다. 대표 라인은 조선, 특히 MRO와 방산 연계입니다. 종목 후보는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한화오션, HJ중공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쪽이 강할까요? 미국 해군의 MRO, 즉 군함 정비, 수리 계약이 실제로 한국 조선사 쪽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계속 잡히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관세가 줄었다 정도가 아니라 미국이 지금 필요한 게 명확합니다. 배를 빨리 고쳐야 하고 전력 공백을 줄여야 하고 그걸 해줄 수 있는 곳이 제한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 MRO는 가격으로만 싸우는 시장이 아니라 미국이 필요로 하는 공급이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라인은 이번 이슈가 관세만이 아니라 안보, 동맹, 공급망 프레임까지 같이 붙습니다. 그래서 단기 재료로는 가장 깔끔하고 시장이 좋아하는 스토리가 붙기 쉬운 구간입니다. 다음은 정밀 타격 대상입니다. 여기 대표 라인은 철강, 그리고 이건 딱 232조 영향권으로 묶입니다. 종목 후보는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그리고 철강 밸류체인 전반이 포함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쪽에서 철강은 늘 국가안보 프레임이 붙고 관세나 무역장벽 논쟁이 반복적으로 터지잖아요. 즉 전면관세가 꺾였다고 해서 철강이 갑자기 완전 해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철강은 품목관세, 쿼터, 무역장벽이 계속 핵심 변수로 남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수혜보다도 불확실성이 더 커 보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세 번째는 애매한 그룹입니다. 호재도 있고 역설도 있는 바로 미국 현지 생산에 올인한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미국 현지 대규모 투자나 공장 비중이 큰 대형 제조사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왜 애매하냐면요. 이 기업들은 이미 미국의 생산 기반을 크게 깔아놨어요. 조지아 메타플랜트 같은 사례도 있고요. 원래는 이런 현지 생산이 관세를 피하는 보험이자 프리미엄으로 작동했죠. 그런데 전면 관세가 꺾이거나 완화되면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그냥 수출하는 경쟁사도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의 현지 생산 프리미엄이 희석될 수 있어요. 반대로 또 하나, 전면 관세가 꺾이면 정책 불확실성 자체가 줄었다는 점에서 대형주의 안도감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주가는 여기서 싸움이 날 것입니다. 관세 완화는 수출 경쟁사 유리. 반면 불확실성 감소는 대형주 안도. 이 두 논리가 충돌하면서 종목별로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참고할 만한 구간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AI 라인은 이번 관세 이슈 하나로만 움직이기보단 원래부터 더 큰 축이 있습니다. 그 축은 미국 정책, 그리고 칩 투자 프레임이에요. 미국에 투자하느냐, 보조금이나 규정이 어떻게 바뀌느냐, 공급망을 어디로 짜느냐, 이런 것들이 더 큰 재료입니다. 즉, 반도체는 관세 한방보다 미국 정책 흐름이 핵심이고 대미 투자, 공급망 이슈도 계속 살아있다고 보면 됩니다. 또람프 너 이 자식, 관세는 장난감이 아니야. 버튼 누를 때마다 전 세계 기업들 피가 마른다. 정신 차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